안녕하세요. 자유로운 투자자 이고은입니다.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은 자산인가 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산이란 돈이나 시간이 충분히 모인 것이라고 정의했고 자산의 4가지 속성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돈 관련된 자산이 있고 시간 자산이 있죠. 자산이라고 하면 우린 보통 돈 관련된 자산, 주식, 부동산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자산은 시간 자산이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시간 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시간 자산은 내가 직접 일을 해서 현금 흐름을 벌어오는 시간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직장인의 시간 자산입니다. 직장에 자기 시간 자산을 투자함으로써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을 만드니까요. 몸값을 키우자,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런 건 좁은 의미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행동이죠. 우리의 시간 자산을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보면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은 나의 거위농장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좁은 의미의 시간 자산을 써서 직장인이 월급이라는 현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장에는 다른 자산도 있을 수 있죠. 부동산 자산 거위, 주식 거위, 이러한 다른 거위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거위 농장에서 나오는 전체의 현금 흐름은 그 사람의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를 제가 왜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은 자산 거위 농장 전체를 품고 있고 농장에서 나오는 전체 현금알로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가 품고 있는 농장 전체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 농장 전체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치를 평가하고 싶다고 할게요. 삼성전자의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는 삼성전자라는 전체 농장을 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돈 자산, 그러니까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시간 자산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에서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또 많은 투자자들도 시간과 돈을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자산은 시간과 돈이 충분히 모인 것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돈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넓은 의미의 시간 거위가 품고 있는 전체 삼성전자의 농장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삼성전자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현금 흐름으로 우리는 삼성전자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자산 전체에서 발생하는 어떤 흐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자산의 가치 평가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제가 시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이 넓은 의미의 시간 자산 개념을 우리 가족으로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거위 농장이 되겠죠. 우리 가족의 거위 농장, 즉 가족 전체의 시간 자산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좋은 자산을 하나씩 모아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자산까지 함께 키워나가는 넓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 거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법인입니다. 몇 년 전에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는데요. 규제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좀 주춤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투자를 법인을 통해서 하면 우리 전체 가족의 시간 거위를 확장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죠. 법인과 대응되는 말은 자연인 또는 개인이 될 겁니다. 법인은 투자자의 용병이 돼서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자연인과 달리 수명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법인과 자연인의 투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세금 체계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죠. 법인과 개인이 똑같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법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을 빼고 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개인은 돈을 벌면 세금부터 먼저 내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와 계약한 숫자와 내가 실제로 수령하는 연봉은 꽤 차이가 나죠. 직장인들은 세금부터 내고 세후 이익을 받아서 그 안에서 또 소비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벌었고 그 중에 5천만 원을 관련 비용으로 썼다고 했을 때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 1억, 비용 5천만 원, 그러면 세전이익 5천만 원이 되죠.
대략 세전이익 2억 원 이하면 법인세율이 10%를 적용받아서 500만 원 정도가 법인세로 나가게 되죠. 개인의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면 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세율이 적으면 24%, 많으면 35%가 될 거예요. 이러한 세율의 차이가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간, 수십 년간 이어진다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 개인들도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명의와 법인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알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인의 장점이 온 가족이 주주가 돼서 거위농장을 공유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영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세금 체계도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데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죠. 법인은 개인과 완전히 다른 독립된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개인으로 이동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있죠. 대표적인 게 사무실 임대료, 세무 비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자산이 가져오는 현금 흐름 3가지를 배웠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3가지 중에서 보통 하나 또는 2가지 정도만 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법인들은 이미 이 3가지를 다 잘 활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좀 더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에겐 선택관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투자를 할 때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때에 따라 개인의 명의를 쓸 수도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법인이 우리 가족 농장에 들어온다면 법인의 시간거위는 다양한 자산들을 품고 있는 넓은 의미의 시간거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인의 시간거위가 가져오는 황금알들은 우리 가족의 황금알에 더해질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거위의 개념을 확장해서 시간자산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시간거위를 확장해서 우리 가족 전체의 농장을 잘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